영성이 여성에게 말하다. 오늘은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여성들은 드라마에 빠질까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언젠가 그 TV에서 드라마에 빠진 여성들의 일상에 대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에 보내고 급히 청소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시간에 맞춰서 끝내야 되니까요. 급히 청소를 하고 그리고 커피를 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 해방된 듯한 표정으로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TV 앞에서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주부는 새벽 3시까지 드라마를 보고 아침 드라마 하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서 잠을 자는 여성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프다고 해도 드라마에 빠진 부인은 듣지를 못하고요. 아이들이 와도 드라마에 빠져서 아이들이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드라마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멋진 드라마, 그의 남자 주인공이 나오면 남자 주인공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에 심장이 뛴다고 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부부싸움도 한다고 합니다. 여성들 왜 드라마에 빠질까요? 왜 드라마에 열광할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드라마 왕국이라고 하죠. 시청자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유는 알고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여성들은 언어 이해 능력이 뛰어납니다. 드라마 언어 이해 능력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영화는요, 큰 스크린의 영화는 영상미가 높은 장르입니다. 반면에 드라마는 언어의 미학을 담은 장르입니다. 드라마의 거의 80%가 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 가만히 침묵하는 시간이 거의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거의 대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성은요, 하루에 남성보다 3배나 많은 단어를 구사할 수 있고 어휘력이나 이해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뇌는 대화 능력에 아주 익숙한 뇌입니다. 자뇌와 우뇌 간의 그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우월합니다. 남자아이는 어릴 때부터 사물을 가지고 노는 것을 즐기지만요, 여자아이는 사람들과 제잘거리고 떠드는 것을 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드라마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여성들의 뛰어나죠. 여성의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드라마 속의 화법은 그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좌지우지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드라마 작가 김수현 씨는 그 언어의 연금술사, 언어의 마술사라고 합니다.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그 빠른 시끄러운 대화로 여성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그 톡톡 튀는 대사들, 핑퐁식의 대화법으로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 속 화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여성은 잘 듣습니다. 말이 많은 드라마는 잘 들어야 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잘 듣습니다. 남성은 시각적이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는 반면에 여성들은 그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 언어 감각이 뛰어나서 듣는 것을 즐겨 합니다. 그래서 쉽게 드라마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소리에 민감하고 소리 크기의 변화에도 훨씬 더 잘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투만으로도 감정을 알아채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싸우기도 하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은 대인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성은 배려 중심의 뇌가 발달되었다면 남성은 목표 중심의 뇌가 발달되었습니다. 여성은 관계 중심적이고 주변적인 것을 잘 봅니다.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관계 중심적으로 전개됩니다. 주변적인 세부적인 것을 많이 다뤄내죠. 그래서 여성은 드라마 속에서 그 아주 고립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보살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속의 세상이 자신의 이웃인 양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남성은 목표 중심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복잡한 감정선을 따라가는 드라마를 지루해 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예민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행복하지 않아도 웃는 경우가 많고요.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합니다.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성들은 드라마 속의 인물과 사건을 보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우웁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죠. 사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여성들은 90% 이상의 드라마를 보면서 운다고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입이 충분히 되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잘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 인물들과 함께 고통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웃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은 집중력하고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몰입을 쉽게 하게 하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보았던 것을 더 많이 상세하게 기억을 잘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의 전반적인 줄거리나 의상, 무대, 세팅, 이런 소품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속 무대와 세팅 연기를 보면서도 그 상황에 그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를 빨리 알아차립니다. 남성들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세부적인 작은 일들로 이어지는 드라마에 몰입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단 드라마 중에서도 할리우드 영화처럼 그 어떤 히로, 영웅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욕망을 쟁취한다든가 권력을 쟁취한다든가 이런 드라마는 남성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무엇보다도 여성과 같은 일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한두 명의 강력한 주인공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많은 조연들에 의해서 수많은 작은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사건 해결을 영웅이 해결한다기보다는 많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고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욕구를 채워가면서 이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데 이러한 구조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는 주부의 가사를 볼 수 있고 주부의 일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매력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드라마의 세상이 마치 자신의 현실로 느껴지고 드라마 속의 자녀의 양육 문제, 세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남녀의 사랑의 묘사 이런 것들이 바로 여성의 일상의 틀에 맞춰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일 드라마는 마치 가까운 이웃을 사귀는 것과 같이 여성들은 아주 친밀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친척이나 이웃의 일이나 자신의 일상처럼 느끼고 드라마 속 사건들을 아주 자기 몰입을 해서 그 안에 동일시를 합니다. 드라마는 여성의 심리 묘사를 특별히 아주 섬세하게 잘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하는데요. 그들 중에 한 인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드라마들, 여성의 그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능력이 드라마를 읽어내고 드라마를 즐기고 드라마를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자본주의의 상품이라는 것, 드라마는 허구라는 것, 드라마는 완벽하게 연출된 허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의 그런 공감 능력, 감정이입, 언어 이해력 이러한 것들이 의식 속에는 허구라고 하지만 무의식 안에는 현실처럼 인식하고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드라마는 마치 요즘 드라마는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죠. 그러나 그것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자세히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건 남성입니다. 예.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그 판타지를 꿈꾸게 해주는 것들이 철저하게 그 연출에 의한 허구라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는 어떤 드라마 짧은 쾌락을 위한 몰입을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드라마는 현실을 사실처럼 재구성한 허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 안에 사실처럼 인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구적인 상상력과 대리만족의 그 쾌감으로 우리의 말초적인 오락물이 진짜 우리 일상처럼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드라마는 특히 자본으로 포장된 상품이라는 것. 근데 이러한 드라마를 소비하는 것이 우리가 물건을 쓰고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의 감정이입이 되고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고 분노하는 이런 우리의 감정들이 그때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보통 상식이 되고 우리의 인격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의 그 영적인 세계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드라마를 소비하는 사람의 정서와 인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거나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고 어떤 다른 인지적인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상에서 균형 잡힌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행위와 일상적으로 그 여가 시간을 드라마나 감각적인 놀이로 보내는 사람들, 책도 거의 읽지 않고 정보를 거의 인터넷으로 습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드라마 시청 행위의 결과는 다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또 게으르거나 무기력하거나 그래서 그 어떤 드라마의 판타지를 충족해가면서 현실 세계의 불만을 그 대리만족으로 채워가는 경우 위험하죠. 이럴 때 드라마 중독이나 페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거는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꾸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중독은 어떻습니까? 드라마 전개가 궁금해서 수시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거나, 그리고 누군가 중요한 약속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드라마 보는 것이 먼저가 된다거나, 그리고 가족의 그 가사 일을 돌보지 않고 드라마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친구와 대화할 때 친구의 안부는 저리 가고 그 일상의 현실은 염두에 두지 않고 드라마 얘기를 하다가 드라마로 끝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거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라마 시간에 맞춰서 하루의 스케줄이 움직인다면 이거는 엄청난 위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이 허구를 즐기기 위해서 현실을 등한시하는,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일단 드라마는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지를 훈련시킵니다. 당장은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집단의 그러한 집단 심리 안에서도, 무의식 안에서도 이것이 작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속 여성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외모라든가 아니면 옷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보다 더 매력적인, 능력 있는 여성이라고 드라마 속 그 인물들을 바라봅니다.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 속 물건들을 계속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 사람들의 그 부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을 보면서 그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고 동일시하고 대리만족을 하죠. 그 드라마 속의 그 신데렐라의 그 행운을 보고 행복해하고 비운의 여주인공을 보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각들이 내 안에서 계속 훈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드라마는 현실을 도피하게 하죠. 드라마는 사실인 것 같지만 허구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그 감정 구조와 같이 엮어낸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마치 우리의 일처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드라마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고 우리 현실을 비교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의 이야기로 현실을 가공하고자 합니다. 이 허구를 보고 우리 현실을 맞춰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모나 능력 이런 태도들을 보고 자기 현실과 비교를 하죠. 그래서 드라마 속의 친절한 남자를 보면서 왜 우리 남편 저렇지 못할까? 드라마 속의 재벌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드라마 속의 의상과 소품들을 보면서 왜 나는 저런 거를 소유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죠. 특히 요즘에는 그 간접 광고라고 해서 드라마에 그 여러 가지 광고 소품들이 등장합니다. 예, 거기에 우리 여성들은 그런 것을 기억을 잘하고 아주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소품들에 눈이 갑니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간접 광고를 하죠. 예,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 구조를 이용을 해서 드라마 속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드라마는요, 우리가 성찰하게 하는 지적인 반응보다는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게 해주는 본능적인 반응을 막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보면 흥분시키고 눈을 뗄 수 없게 하고 몰입하게 합니다. 막장이라고 하면서도 보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본능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지적으로는 막장이다 하는데 나의 본능적인 감각적인 것에 의해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 속에 감춰진 편견을 의식하지 못하고 고정관념으로 내 안에 굳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이는 것이 믿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미디어학자 맥루한이라는 사람은요, 미디어는 감각을 마비시키거나 확장시켜서 우리의 감각 중추를 불균형에 빠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감각,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계속 자극하는 감각들이 나의 어떤 그 이성적인 감각, 그리고 어떤 본능적인 감각, 이 두 가지를 균형을 깨트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런 본능적인 그런 감각을 나의 이성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균형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로 학습된 우리의 감각으로 현실의 상황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인 것도 드라마 속의 주인공 완벽하게 아름다운데 내 얼굴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이런 걸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얼굴 자체만으로 되지 않죠. 수많은 세팅들, 완벽한 연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실제를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상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별로네 하고 그 드라마 속 아니면은 그 모니터 어떤 그 우리의 그 영상으로 바라보는 그 조작된 연출의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이 미적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적 기준도 어떤 균형 감각을 잃게 하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하나의 작은 문화 소비가 우리의 잠재의식 사이에 계속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의식하지 못할까요? 너무 환경이 자연스럽게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의식을 못합니다. 서서히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드라마는 또한 우리 여성들에게 나르시시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아가 약한 사람들에게 더 그러하죠. 거울 앞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신의 모습에 황홀해하는 여성들, 이런 모습은 바로 나르시시즘의 한 종류인데요. 끊임없이 드라마 속의 아름다운 여주인공을 보면서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현실 안에서 다양한 대인관계, 실제적인 대인관계 안에서 자기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 속의 완벽한 인물을 보고 자신을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드라마는 굉장히 편향적이기 때문에 왜곡된 이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드라마는 사실 설문조사를 하면 드라마에는 편견이 많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많다라고 대답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 편견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과 자신과의 동일시하면서 우리는 그 동일시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동일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 속의 이데의 올리기를 찾아야 되는데요. 바로 물질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들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드라마는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죠. 친구들 만나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피드백을 하는 그러한 그 과정 안에서 정서적으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예. 외모나 의상, 화장, 환경, 이런 행동, 말, 신체 언어, 이런 것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얼굴 표정, 소리, 이런 것까지 다 모두 전염이 돼서 그것이 일상이 되고 평범한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는 외모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역을 결정할 때 의도적으로 외모에 따라서 그 배역을 줍니다. 그래서 주인공 착한 사람은 이런 외모, 성격이 나쁜 사람은 이런 외모, 까칠한 사람은 이런 외모, 그 외모 전형적인 그 관습의 코드에 집어넣고 그것을 우리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실상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관대하겠다. 저 사람은 참 솔직하겠다. 저 사람은 참 까칠하겠다.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한 고정관념이 어디에서 학습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드라마는요, 여성 묘사에 따른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념이 있는데요. 잘 보면 여성들은 착한 여자가 있을 거고요. 슈퍼우먼이 있을 거고요. 신데렐라형이 있을 거고요. 외모 지향형이 있겠는데, 특히 최근에는요, 착한 여자, 슈퍼우먼. 그러니까 착하기도 하고 일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쁘기도 하고, 이런 멀티형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예, 옛날에는 지고지순한 이쁘기만 하면 남성에 의해서 구조되는 그런 신데렐라형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일도 능력도 있고 얼굴도 이쁘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하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여성들에게 끊임없는 위협적인 도전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인식이 된다면 우리 여성들에게 하나의 도전이죠.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성은 누구의 시선에 의해서 얼굴 표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누구의 시선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가만히 보면 그런 외모 꾸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남성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미학을 연구한 한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육체적인 미를 넘어서 정신적인 미에서 발견돼야 하는데 여성의 미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구속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성들이여, 외모 꾸미기를 중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외모 꾸미기는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쾌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과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왜 이렇게 외모 꾸미기에 열성을 다해서 시간을 할애하는가? 외모 꾸미기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외모 꾸미기와 맞깎게 균형 잡힌 어떤 내면의 정신적인 아름다움에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는가. 텔레비전 드라마는 보여줍니다. 예, 계속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끊임없이 제 이야기를 듣지만 제 외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신적인 아름다움에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메시지를 얼마큼 가져가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에 대한 편견, 여기서 자유로워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살리슈 성인은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6세기, 17세기의 성인인데 이분의 글을 보면 56%가 넘는 부분을 이미지를 빌어서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살리슈 성인은 이미지는 영혼의 무의식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우리 의지와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미지는 우리 무의식을 섬세하게 건드리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 영상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즐기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러나 밸런스, 균형, 영적 감각에 깨어있는 그런 감각으로 드라마를 보느냐, 아니면 그런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드라마나 인터넷에 빠져서 나의 영적인 감각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요것을 함께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레시오 성인이 이야기한 하느님의 신성함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영상 메시지에 우리가 깨어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영상, 영화,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이 이미지 자체는 선물이지만 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잃는 것은 또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말초적인 감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우리가 정신과 영에 깨어 있는가, 드라마를 즐길 줄 아는 능력과 그렇지 이 드라마에 빠져서 주도권을 잃는 것과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기호와 이미지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내 삶에 진짜 사람들과 대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드라마에 빠져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적절히 균형 잡힌 삶, 일상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영상 이미지는 우리 영혼의 무의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대로 보지 않고 즐기는 대로 즐기지 아니하며 느껴지는 대로 느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 영적 감각에 깨어있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언어 이해력, 풍부한 감정, 공감 능력, 측은지심, 관계 능력을 드라마를 보는 것에 쏟기보다는 실제로 살아가는 이웃과 가족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직접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드라마를 즐기는 감각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향한 영적 감각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아멘.